안녕하십니까, 팟캐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장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장은 무조건 짧게 쓰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이 영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문장은 짧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문장이 좋은 거예요. 이것은 팟캐비인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계적인 작가들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들, 베스트셀러 작가들, 세계적인 학자들 중에서도 특히 글을 잘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포함하는 집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짧은 문장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장은 짧게 쓰는 것이 더 좋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릴 때 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글 좀 쓴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글을 썼을 때 출판사나 이런 데서 반응도 좀 좋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글을 좀 쓴다라고 오만하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짧은 문장이 좋다라는 내용을 책을 읽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긴 문장도 나름의 개성과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추구해도 괜찮을 거야. 짧은 문장이 좋기는 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긴 문장도 때로는 좋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생각을 후회를 하죠. 크게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짧은 문장이 좋다라는 확신을 더욱 잘 가지게 되고 그래서 특별히 짧은 문장을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원동력이 되었거든요. 그런 시행착오 효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굳이 길게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짧은 문장이 좋다라는 이 기준을 글쓰기 연습의 나침반으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짧은 문장이 좋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학의 진짜 재미라는 책을 제가 출판했습니다. 수학과 글쓰기 그리고 논리학이 이 채널의 주제인데 공통적으로 사고력을 키우는 공부가 목적이죠. 그런 점에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 제가 약간 변명을 해보자면 그냥 재미로 하는 변명입니다. 제가 왜 긴 문장에 나름대로 집착을 했느냐, 고집을 버리지 않았냐 하면 제가 철학을 전공하면서 정말 책에서 긴 문장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긴 문장을 가지고 20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철학을 제가 이제 서울대에서 공부를 할 때 군대 갔다 온 3년 5개월을 포함시켜서 대략 20년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속 철학자들의 책을 보는데 전부 문장이 길었어요.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문장을 길게 써놓았으니 제가 거기에 현혹되지 않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글쓰기의 관점에서는 특수한 환경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문학이나 문학을 공부를 한다면 좀 더 짧은 문장에 많이 노출될 것이고 짧은 문장의 매력에 조금 더 쉽게 납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글쓰기를 연습을 하면서 긴 문장에 노출되고 저처럼 봐라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긴 문장을 쓰잖아 라고 하면서 긴 문장에 현혹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적인 학자가 쓴 세계적인 철학책의 긴 문장의 예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그겁니다. 이 문장. 사실 그렇게 긴 문장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문장이 길죠? 어떤 점에서 기냐 하면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70년에 사모스에서 태어나 40세쯤 되어 남부 이탈리아의 크로톤을 이주하여 활동했음이 틀림없고
해서 죽었다. 좋지 않죠? 지금 호흡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조금 더 짧게 쓰는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나아요.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70년에 사모스에 태어났다. 사모스에서 태어나. 왜 이렇게 호흡을 길게 끌고 갈까요? 이것은 문장을 손질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다? 사모스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고 싶은 게 뭐다? 40세쯤 되어서 크로오톤으로 이주했다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크로오톤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짧게. 이게 훨씬 더 낫고요. 그 다음에 말하려고 하는 게 뭐다? 거기에서 활동했음이 틀림없다. 이 말을 하고 싶다? 그대로 써주는 게 나아요. 활동했음이 틀림없다. 그 다음에 뭐죠? 거기서 죽었다.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요게 훨씬 낫고, 요렇게 태어나 이주하여 뭐뭐해서 활동했는데 틀림없는데 거기서 죽었다. 이거는 정리되지 않고 생각한 사람들이 쓰는 것과 같은 말투, 요런 안 좋은 인상을 줍니다. 전달력이 좀 좋지가 않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쳤더니 약간 어색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미사여구의 측면이 아니라 조금 더 문맥을 편안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왜 미사여구가 아니라고 말씀을 강조를 하냐 하면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미사여구가 좋은 문장으로 생각되기 쉬워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역시 오래 있습니다. 하지만 다 쓸모가 없어요. 그냥 가장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문장이 최고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미사여구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줄일 수가 있죠. 줄인다기보다는 여기서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 사모스에 태어났다. 요거 손질할 거 없고 40세쯤에 크로톤을 이주했다. 요거 손질할 거 없어요. 주로 거기서 활동했으면 틀림없다. 요 문장이 조금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주 활동지가 거기였으면 틀림없다. 요거를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데 손질이 많이 갑니다. 지금 써놓으면 짧은 문장을 짧게 고쳐서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장이 이 문장보다 좀 더 낫다라고 한다면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은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도 약간 투박해 보여서 그가 죽은 시기는 기원전 496년이다라고 주어와 수의 위치를 살짝 바꿨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다음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헤겔의 한 대목이 헤겔의 철학책에 나오는 한 대목. 이 헤겔은 세계적인 철학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쓴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의 사상은 독창적이고 영향을 많이 줘서 공부할 가치가 있으나 이 사람이 쓴 글, 즉 문장력은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헤겔을 강의했던 다른 철학 교수님들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팟개비 개인의 편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뢰할 만한 학자들이 하는 평가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래요. 사물을 양이라는 논리적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아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이렇게 긴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헤겔은 조금 문장이 길기로 악명이 높은데 독일어 원문 자체가 문장이 지지부진하게 끌고 나가는 긴 문장이에요. 아주 독일어를 읽을 때 참 고생을 했는데 그거를 한글로 번역해 놔도 길기 마련이죠. 하여튼 이렇게 길고 문장력 측면에서는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헤겔이라는 대학자의 이름값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짧게 고치는 것이 훨씬 좋죠.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문장이 쭉 읽어보시면 어디서 끊어야 될지도 어려울 정도로 좀 문장이 좀 애매해요. 그렇지만 또 끊어야 할 만큼 길기도 합니다. 일단 한 번에 모든 문장을 짧게 하려고 하지 말고 쉬운 데서부터 한번 끊어보죠. 그래서 사물의 양이라는 논리적 카테고리를 파악하는 것은 이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질이란 카테고리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인식 태도이긴 하지만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다? 이 양적 인식도 결코 사물의 본성 전체를 모두 부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문장으로 밖에 못 끊겠죠. 그래서 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물의 양이라는 논리적 카테고리를 파악하는 것은 인식 태도이긴 하다. 하지만 해가지고 두 문장을 끊었어요. 문제는 뭐다? 그래도 문장들이 각각 깁니다. 이거를 더 끊을 수 있을까? 문장력이 있으면 끊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끊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제가 만드는데 꽤나 손질이 좀 들어갔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지 문장을 짧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물을 파악하는 두 가지 인식 태도가 있다. 하나는 양, 다른 하나는 질의 카테고리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후자가 한 걸음 더 나아간 인식 태도이다. 그래서 요까지의 문장을 전체적으로는 길어졌긴 하지만 세 개의 문장으로 끊었어요. 어느 것이 잘 읽히느냐? 이 글이 훨씬 더 잘 읽힐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해를 해 나갔을 때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면 이 내용이란 걸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문장이 훨씬 좋은 문장이다. 왜냐하면 이해해야 될 그대로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안 좋은 문장인데 왜 안 좋냐면 이것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독자가 여러 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문장이 안 좋은 문장입니다. 전달력이 안 좋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하지만부터 이 문장도 길죠. 그래서 이것을 짧게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만 이것도 최선은 아니다. 이 문장에서 결국 말하려고 하는 바를 조금 꺼냈어요. 약간 인위적으로. 왜냐하면 사물의 본성 전체를 모두 부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두 문장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쓰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짧은 문장이 더 나은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글쓰기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발전이 빠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짧게 쓰는 것이 원래 어렵다는 점이에요. 특히 자연스럽게 짧게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다시 써봐야 돼요. 왜 이것을 강조하냐 하면 아까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문장이 짧으면 내가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막상 쓰면은 어렵거든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긴 문장으로 쉽게 나올 만큼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 자기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편하게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아무렇게나 풀었으면 긴 문장이 됩니다. 전달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문장이 돼요. 이것을 짧게 나누어서 쓰면서 손질을 하면 좋은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글쓰기 연습을 하면서 변명을 찾기가 쉬워요. 저도 그랬었고 그게 뭐다? 긴 문장도 좋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문장을 잘 쓰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변명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제가 학생들을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항상 보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점을 이해를 하시고 좀 유혹을 극복을 하시면서 문장은 짧게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나침반 삼아서 글쓰기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쓰기에 대해서 특히 문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참고적으로 초등생들을 위해서 특히 글쓰기와 사고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초딩 인생 처음 논리라는 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